안녕하세요. 랩차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독일 작가 네마르크가 쓴 서부전선 이상 없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마르크는 독일 대생의 소설가로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습니다. 오늘은 나치가 집권하자 프랑스로 망명했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다시 미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후에 나치가 몰락하자 유럽으로 돌아왔을 때에서 지냈습니다. 특이한 점은 찰리 채플린이 두 번째 아내인 여배우 플렉 고다드와 재혼했다는 것입니다. 두 명 모두 세 번째 결혼이었고 이후 죽을 때까지 부부로 지냈습니다. 네마르크의 소설은 이 밖에도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의 파리를 배경으로 한 자전적 소설인 개선문이 있으며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리스본의 밤, 제2차 세계대전 후반부 동무전선의 주단 병사들을 다룬 사랑할 때와 죽을 때까지가 있습니다. 이들 명작들은 국내 변적지어 출간되었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제1차 세계대전이 서부전선을 다루고 있으며 사랑할 때와 죽을 때까지는 제2차 세계대전의 동무전선을 다루는 소설로 없었다 빛나는 명작입니다. 그의 첫 부분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 돌아가는 병사들을 다룬 새 전우들과 귀향한 병사들의 방향을 그린 기로 된 게 있습니다. 이 소설은 세계 2차 세계대전에 직접 참전했던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되었습니다. 반전 소설로는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작품 그리고 같은 해 나온 어니스트 해밍의 무기의 자리가라로 이래 전쟁 소설은 그 형태가 완전히 정립되다시피 1929년 이후 나온 전쟁 소설들은 스토리가 모두 그 나물에 그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 나타난 과학의 신비 감정, 포커스의 사용과 참모자의 생생한 묘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반전적인 수제뿐만 아니라 동문학적으로도 특기할 만한 작품입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 쓰인 대화들은 그동안 독일 소설에서 잘 나오지 않던 생생한 속고체 문장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게다가 군대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나 언어가 자주 나와 리얼리티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와 군인 지식이 없는 한 언어 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파울 보이머 계급은 그가 전사한 시점 기준으로 상등병입니다. 이놈은 작가를 진로하던 치과 의사이자 독일 육군 항공대의 에이스인 파울 보이머에서 따왔다고 묵살했습니다. 작가 본인을 모델로 한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15년 말부터 참전한 것으로 추정되며 소설상에서는 대전이 끝나기 바로 한 달 전 2018년 10월에 전사하였습니다. 3년간 전선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가지 일을 겪으며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으나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전황 속에서 무의미하게 소모되는 전우들의 모습에 점차적으로 상부의 의지가 거기다가 전우들의 위란 버팀목이든 동료 키친 스키마저 없는 이후로 전사하자 결국 성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가서 평온한 표정으로 다른 친구들이 있는 사후 세계로 따른 방식으로 전사합니다. 알베르트 크루프 파울 보이머의 출처이자 학급 친구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나 아레이 베겔러도 8만 혈고 살아나왔음을 이론이 여지고 있습니다. 주인공과 함께 전설을 의미화하려고 하지만 어느 마을에서 고립되어 포격을 받고 주인공같이 부상을 입습니다. 이로 인해 후손가서 다리를 자르게 되고 충격으로 사살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다른 부상자들과 함께 지내며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헤어진 이후로 주인공은 다시는 알베르트를 만나지 못합니다. 프레디 밀러 옷에 수학에 특기했던 주인공의 친구, 제박다시간 성격으로
타텐과 죽이 잘 맞아 곧장 장단을 치고 하였습니다. 주인공과 함께 움직이며 여러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전쟁 말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전쟁탄에 맞아 전사합니다. 장교 선발 시험을 꿈꾸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소설 초반에 갯머리희가 전사하며 남긴 질 좋은 장화를 물려받았다가 전쟁에 물려줍니다. 프란츠 갯머리 소설 덕분에 이미 병원에 있는데 직전에 있었던 포기전사 부상을 입고 호송됩니다. 부상이 심각한가 야전병원에 내려가며 겹친 듯 소생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맙니다. 주인공이 본 죽음 중 가장 견딜 수 없는 죽음을 보여준 눈물입니다. 후에 주인공은 휴가로 나가서 갯머리의 어머니가 전사 소식을 전해줍니다. 갯머리의 어머니는 그 아이가 고통스럽게 죽지 않았냐고 반복해서 묻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자신이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느낌을 받은 그녀는 주인공에게 거짓말을 하며 천벌을 받아 죽을 거라는 소리까지 하지만 그런 경고조차 아무래도 좋았던 주인공은 그다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식사했다고 말합니다. 여자부 뱀 통통하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로 처음에는 참잘하고 쉽지 않았지만 군용심리에 때문에 참변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격에 나섰다고 노래를 청혼받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으나 죽은 전 한 동료들이 무인지대에 두고 갔기 때문에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처 데려오려 나가기도 전에 적에게 사살당해 전사합니다. 20명이 그들을 좀 가장 먼저 전사한 그룹을 선별해서 되긴 하나 완전히 첫 번째 전사자인지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회공적으로 나선 참전자인 첫 번째 전사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터 레이 직원의 온통 철사 같은 검수염이 나 있습니다. 여자를 아주 많이 좋아하며 학교에서는 수학을 잘했다고 합니다. 중대장이 전사할 때 파편을 맞아 전사합니다. 묘사를 볼 때 파편 상에 의한 과다를 치료를 당한 것 같습니다. 해결 언급만 되는 하부입니다. 일정사 갯머리희의 병상 옆에서 하고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때 오른팔을 잃었다고 언급됩니다. 같은 중대인이었는지는 기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위텔 스테트 주인과는 다른 부대로 집에 휴가를 갔을 때 만납니다. 전선에서는 부상을 입고 회복된데 고향에 있는 예비역 부대에서 전시 소집된 예비군을 관리하는 기관병으로 있으면서 과거 자신들을 군에 입대시킨 담임교사 간토르의 그를 걸어서 복사하는 것을 낙오로 삼고 있습니다. 교사가 자신을 입대시킨 것에도 쌓인 게 많아 학창시절에 간토르에게 의해 겪었던 고생을 그대로 갈고서 갚아줍니다. 하이니 브레데 마이어 실장에서 주인공이 휴가를 얻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 대화에서 언급된 친구입니다. 주인공이 어머니를 찾아올 정도로 구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컨트레크 파울레 학급의 담임교사입니다. 학급이 학생들 전화로서 나가요 입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어 교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마무의 향토 방위에 대해 편입되고 그를 중화하던 테러스 스테텍의 괴롭힘을 당합니다. 스나니 슬라우스 카친스키 이중대 예비 출신 교육 고천내고 본업은 구두 직공이었습니다. 전공 파워를 보이머의 말을 빌리자면 날카로운 감각을 가진 병령이 늙은 여우입니다. 동문 전선에 있을 때는 러시아군은 후방에 이틀 동안 갇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행정 능력과 식량 수집 능력, 처세술, 상황 판단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베테랑 병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중대의 정신적, 실질적 집주의입니다. 특히 먹을 것을 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대원들에게 신이나 마술사처럼 추앙받기도 했습니다. 수도 없이 피해를 입고 부대원이 파란이 사망하면서 보충해
고증이 걷던 여정에서도 주인공과 더불어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하지만 어느 날 식사 당번이 되어 시사차에서 식사를 받아서 참으로 돌아오다가 총을 맞습니다. 다리에 부상을 입은 걸 주인공이 얻어먹는 응급실로 들어가는 도중 날아온 정화는 파편을 후두부를 감동당해 비명 한 번 없이 성공합니다. 79년 전 영화에서 히멜스토스 교관이 나쁜 놈으로 모사되고 카친스키가 준비의 제구참이자 사실상 생전 교관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인공 일행이 정신적으로 많이 의존하였습니다. 오늘 작가의 또 다른 소설은 개성물에서도 카메오 출연했는데 후방에서 복귀한 저들과 감자를 굽다가 제끼 복격으로 저들을 잃고 망령 자실은 라바클 박지르듯 달래는 얘기했습니다. 같은 국내 번역판 중에서 차텐이라고 부른 판본도 있습니다. 1회판을 중략하면서 1회판 표기를 원문 확인 없이 그대로 쓴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전공자가 번역한 읽는 책을 판에서는 차텐으로 표기하는데 이런 원어 발음에서 국의 음화가 이런 음을 번역한 것입니다. 열세 설금 출신으로 상당한 막정가로 힘낼 수도사태에서 반항한 죄로 3.1 경륜청을 선고받았을 때도 전투 안 나간다고 저하였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대식가로 자주 언급됩니다. 팔과 카친스키가 작은 거위를 연청해 있는 크로포이 타탄에게 갖다 줄 때 주인공이 처음 생각한 접사가 아닌 남은 것 전물로 갖다 줘야 했던 이유가 타탄의 식량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먹어대는데 또 몸은 홀쭉고 하였습니다. 이중대원전 가장 오래 생존한 연중 한 명으로 소평 기로에서 원작의 작중 등장인물 중 유일한 생존자로서 40년 대사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일정에서 캠버리의 병상 옆에 있던 주인공이 타탄의 전사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왔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에서 캠버리의 죽음을 본 사람 중에 엑세스의 전사도 견딜 수 없었지만 캠버리의 죽음이 더 끔찍했다고 서서한 권율관이 다가오지 못하게 천국을 휘둘러대다가 쓰러져 죽은 동료 때문입니다. 이 동료는 이름이 티텐인데 상술된 일부 국내 번역본에서 타텐과 티텐을 모두 차텐으로 포기했기 때문에 이 번역본을 본 독자들은 타텐 역시 전사한 것으로 잘 못 알게 된 것입니다. 키친스키가 죽기 직전에 주인공이 친구라고 남은 것은 둘뿐이라고 서술한 것 역시 이 오해를 불치겠습니다. 정작 타텐은 11장에서 밀러가 죽고 밀러에게 캠버리의 장화를 물려받은 주인공이 자기가 죽은 다음 차례로 타텐에게 물려주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열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하이의 베스트 후스 토탈을 기는 광부 출신인 일정입니다. 매우 건강한 체격의 약혼자가 있습니다. 곤약빵을 감출 수 있을 만큼 손이 커서 내가 뭘 쥐고 있는지 여쭤보라고 하는 장난을 많이 하였습니다. 헤메스토스에게 물면을 넣었을 때가 인생의 제일 절정기였다고 합니다. 호탕한 성격으로 주목을 잘 쏘아 키친스키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행동 대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전선에서는 헐락에서는 어느 참호에서 등에 총을 맞아 폐가 드러나는 중상을 입고 주인공이 눈앞에서 죽습니다. 쓰러져 있던 하이를 오고 온 것이 이들이 옛 교관 힘의 수도수 엄청난 호세말로서 만날 여자 얘기밖에 안 하며 전쟁이 끝나서 살아 돌아간다면 일주일 동안 약혼자가 함께 옷을 안 입고 밖에서 안 나가려고 의미심장한 소리도 하였습니다. 데터링 이중대 소설 중등 올덴포크의 농부 출시로 기혼자입니다. 언제나 고향에 대한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여러 전투에서 생존해서 농장의 일에 대한 걱정을 이기지 못하고 주인공의 친구나 경력도 소용없이 장명할 때가 잡혔습니다.
이외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전시 상황 프랑스나 미국, 영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전시 탈영을 창설했고 거기에 당시 독일 건국주의 독재 국가 때문에 청사를 다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정에서도 탈영병 체험은 청사를 받고 있다는 걸 하며 사망을 암시합니다. 베르탱크 중대장 부임 시점이 확실치 않은 이중대 중대장 계급은 대위입니다. 사관학교 출신이 병사부터 하사관을 거쳐 참배가 된 베테랑 중의 베테랑입니다. 덕분에 병사들이 심리를 잘 알아서 식수, 민원 등을 의외로 기사병이 강자를 볼 때 계급으로 눌러서 전쟁비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타텐이 힘을 스토스한테 발양했을 때도 타텐이 끊겼던 원한을 위해서 3일 경영창으로 징계를 끝내는 등 병사들을 잘 대해주고 중대원들도 신뢰하는 중대장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배경상 공국주의에 잔뜩 물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1918년 늦여름에 하얀 방사병을 저지하다가 죽습니다. 히멜스토스 외벽 출신 부사관 사회에서 직업은 오피움 배달부였습니다. 작업은 계획은 원작에서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영화 벨스는 선병으로 등장합니다. 하이데리크 훈련소 구분대 전담 교관 분대장으로 빨간 머리와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군국주의에 잔뜩 물린 인물로 훈련소 내에서는 제일 약질 교관으로 유명합니다. 훈련병들에게 각종 가혹 행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성격은 지사에서 자기가 브레시와 먼지떨이로 연병장의 문을 치우라고 명령한 주인공과 크로프가 장교한테 발견돼 즉시 작업을 중단당하고 한 소리 듣자 보복성으로서 두 사람에게 이달간 주말 근무를 배정합니다. 주인공 그 장교가 아니었다면 연병장에서 열어 죽었을 거라고 해석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가혹 행위에 도 같은 데다가 훈련병에 대한 관심도 적어서 이미 훈련병 한 명을 폐렴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타탄이 야노증을 게으른 문제라며 이를 치료하겠다며 사라진 야외증 침대에 다른 야노증 환자 한 명과 타탄을 재우는데 번갈아 2층에서 자기 해서 매일 서로 오줌 세일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서로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만들었지만 결국 한 명이 바닥에서 자는 것으로 오줌 세일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인공 패거리는 훈련소 마지막 밤에 술집에서 기분 좋게 취해서 돌아온 히멜스토스를 납치해 망선머리 후 신나게 패고 도망가 울분을 풀었습니다. 그때도 훈련소 교관으로 계속 있었다가 새로 입사한 포이션 수시사 아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것을 걸려서 언제는 후방 훈련소에서 최저망 요즘대까지 쫓겨난 신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걸려서 급기야 예전에 교관 신무로 갈궜던 마을파울과 그 원대 인원들을 만나 계급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이때 히멜스토스는 안 그래도 원한이 쌓인 타텐과 알베르트에게 역공을 당하고 어버버하다가 베트린 그 중대장에게 주인공 일당을 하극상으로 하지만 양쪽에 엮인 사이를 들은 중대장은 전방에서 동공기 잠자고 역으로 갈구고 타텐과 알베르트를 가벼운 영창에 처하면서 사태를 끝냅니다. 이후 실전에 투입되고 돌격 명령이 떨어지자 이전의 이 모습은 내가 역시 공포에 질려서 참호에 퍼질러 있습니다. 간부의 갈굼에 종전의 기적을 선보이는 주태를 보이는 등 전형적인 공간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래도 뼛속까지 글러먹진 않는 듯 부성나간 하이베스토스를 세우고 이후 후방에서 군 주방에서 가볍게 일할 수 있도록 군무를 배정하고 음식도 가져오는 등 다른 병사들과 친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하도 이 인간에게 당해서 훈련소 진출 작전의 주인공과 함께
신나게 이 인간을 더럽혔던 타텐도 여기서 히멜스터스의 사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1979년 영화에서 엔딩 직전 파울 보이마가 회상하는 장면에서 히멜스터스를 전사했다고 자르막에 언급됩니다. 볼포 훈련소에서 히멜스터스에게 가혹하게 훈련을 받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동료 그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독일 작가 네마르카슨 서부전선 이상업다에 대해서 일부를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작업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